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에서 8명의 어린이가 천령 성체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평화를 호소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자발적인 잔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비결은 배식량을 조절하기 쉬운 무지 게시판인데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대교구가 2024년 교구장 3호교서 세부 실천사항을 각 본당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실천사항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교구의 초고령화에 발맞췄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폭격이 계속되는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의 천령 성체가 거행됐습니다. 미사 중에도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성당, 미사 중에 폭격이 이어집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 8명의 어린이가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흰색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청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신성한 은총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걱정이지만 교황에게는 다소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걱정스럽습니다. 교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교회 스바토슬라우 세우추크 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점점 더 비극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개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분쟁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끝나길 호소했습니다. 특히 신자들을 향해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reghiamo per questa gente che è sotto la guerra e preghiamo il Signore perché semini nel cuore delle autorità dei paesi il seme della pace. 교황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황청 신임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억지력이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군비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기 사용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역설을 꼬집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육군 장병들이 특별한 식판을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잔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영식당에 장병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스스로 배식하는 장병들 손엔 조금 특별한 식판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식판입니다. 무지개 식판 바닥엔 눈금이 그려져 있어 배식량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육군 제25 보병사단은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으로 이 무지개 식판을 도입했습니다. 식판 보면은 밥 양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대로 저희가 한 공기 정도 먹고 싶으면은 그 선에 맞춰서 한 공기 풀고 반찬도 저희가 원하는 것만 못 먹는 거는 풀지 않고 원하고 먹고 싶은 것만 퍼가지고 최대한 잔반을 줄이고 있습니다. 식사 메뉴도 장병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설문조사하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조리할 때 낭비되는 음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군 25사단은 음식물 처리 비용을 전년보다 1억 3천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 양을 0.5톤 줄이면서 나무 9만 1,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줄인 비용은 장병들의 급식비로 돌아가 장병들은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임으로 인해서 환경도 생각하게 됨으로 되었고 또 우리 장병들 입장에서는 이런 회식이라든가 특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장병들은 무지개 식판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도 얻었습니다.
잔반을 안 남기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뿌듯하면서 습관도 들 수 있고 전역하고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 25사단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동참해왔습니다. 장병들은 매월 한 번씩 전투체육 시간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벽화 그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일상에선 종이컵과 휴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육군 25사단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가톨릭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육군 25사단은 종이 사용을 줄이는 노페이퍼 문화를 실천하고 미사용 비품을 필요 부대에 나누는 등 줄이고 나누고 다시 쓰는 노력에 힘쓸 예정입니다. 육군 25사단 장병들의 작은 실천이 훼손된 지구의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한국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 통계에 따르면 70대 인구가 20대 청년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천주교회는 어떨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교구가 초고령화된 상황으로 본당 사목이 노인 사목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대 교구가 노인 사목 실천 사항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대교구가 각 본당에 배포한 2024년 교구장 사목교서 세부 실천 사항입니다. 노인 사목에 대한 시급성에 따라 노인 사목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광주교구의 시골 본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성원 전체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사목을 꾸려나가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본당을 운영해 나갈지 하는 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광주대교구의 노인 사목 실천 사항은 모두 9가지입니다. 먼저 연대별 단체 활성화 및 역할 찾기입니다. 이른바 영 시니어, 미들 시니어, 올드 시니어 등 연대별로 활성화에 힘을 쏟게 됩니다. 어르신 성경 교육인 새로 나는 성경학교 프로그램 활용하기도 담겼습니다. 실천 사항에는 또 어르신들을 통한 본당 역사 기록용 녹취 작업과 7월 23일 조부모의 날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어르신과 초등부 주일학교의 이른바 윈윈 사목도 실천 사항에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초등부 주일학교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한 예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본당 내 시설 정비로는 휠체어 좌석, 앉아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의자 정비, 승강기 준비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수 사진과 미래 유언장 미리 작성하기, 본당 주변의 요양시설에 대한 봉성체 봉사 확대하기, 본당 내 어르신을 위한 공간 마련하기 등이 담겼습니다. 교구에서 준비할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준비하고 신부님들께서 세세한 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는 노인사목 본당 현황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설문에는 크게 노인사목 연령과 대상을 비롯해 노인사목 프로그램 운영, 노인사목의 현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문항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본당 전체 신자 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주일미사 참석자 중 노인의 비율, 노인사목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사목의 어려움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대교구의 노인사목 실천은 다른 교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목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교구 세터본당에선 매월 한 차례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직접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청주에 있는 박봉래 할머니 가정에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미사 참여자는 할머니를 포함해 4명. 본당 총구역장과 구역장, 부구역장이 함께한 단출한 미사입니다. 박 할머니는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과 수술로 몇 달간 성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주교구 세터본당 최정묵 주임 신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미사를 봉헌해준 덕분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미사인 만큼 강론도 할머니 맞춤형입니다. 최 신부는 주일 전날 저녁 미사로 봉헌한 미사 복음에 나온 예언자 한나와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나라는 예언자하고 똑같아. 나이도 똑같고 과부고, 그지? 그리고 간식감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긴 거 똑같잖아. 찾아가는 미사 덕분에 할머니 입가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할머니는 건강해지면 다시 성당에 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많이 써주시는 신부가 좀 드물 것 같아요. 최정묵 신부는 본당 어르신의 장례 미사 때도 강론을 마친 뒤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고인은 물론 유가족들은 성당에서 특별한 추억을 얻어갑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최 신부의 사목 모토는 기쁨. 어르신들이 하느님 집에 와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느님 집에 놀러 간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갈 때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그렇게 가듯이 그 노인들도 성당에 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최 신부는 이제는 본당 사목 자체가 노인 사목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당 사목이 이제 노인 사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노인들이 특별한 한 분야가 아니라 전부 다 노인들이니까. CPBC 이힘입니다. 매듭 짓다, 건물을 짓다. 매듭과 건물 두 단어는 모두 짓다라는 동사와 호응합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순서에 따라 마무리한다는 것. 오늘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2주기입니다.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지만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고 사고 현장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제대로 된 방지책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처벌은 지연되고 유족들의 아픔은 지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재개발 완화 방침을 밝힌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슷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의 일들을 제대로 매듭 짓는 것이 타당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